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한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8월 5일 토요일 토요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부산 중계레이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 토요경마 또 부산이 또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토요경마도 그 부산에서 또 함께 또 좋은 말씀 보태주실 개건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부산이 휴장이었죠. 네. 이번 주에 부산 경마가 이제 휴장 턱 밑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토요 경마 8개 부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좀 아쉬웠어요. 8개. 네. 이제 뭐 일요일은 15개로 펼쳐지는데 토요경마는 좀 8경 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주들 펼쳐졌던 경주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휴장기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는 분명히 좀 이변이 나왔던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이 어떤 정상적인 패턴의 흐름에서 깨진 건 분명하죠. 휴장기 이후의 경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휴장기 동안 좀 준비를 잘했던 마필들의 복병권의 어떤 이변 그런 점이 두각이 되면서 항상 이제 휴장기 이후의 경마는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부산 경마 역시도 휴장기 이후에 경마 좀 준비를 잘했던 복병권의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좀 인기권 마필들 중에서는 좀 상태 자체가 떨어진 마필들도 대거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부산 경마는 좀 배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별대박이 보기에도 이번 주 그 토요 경마 그리고 일요일도 부산까지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아주 터질 경주 너무 많고 선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휴장 턱밑 경마가 언제나 배당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또 올 초부터 아주 상당한 고액 배당 흐름이 예상되는데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뭐 저배당보다 또 고배당 수확이 필요한 하루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산 경마장에서 또 관리사 한 분이 또 운명을 달리셨죠. 지난 몇 달 전에도 한 33주 한 사람이 관리사 한 분이 그 자살했는데 이번에 또 자살이시죠. 부산 경마장은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 서울 경마장은 이제 노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 경마장은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9조 마방은 상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입사한 지 뭐 한 달, 두 달 된 예를 들어서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서 한 500 받는다라면 그러니까 다른 이제 못 나가는 마방에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된 관리사들은 마방이 이제 상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두 달 된 관리사들보다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제 서울은 어떤 체계적으로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산 경마장은 개별적으로 마방에 조기사들이 이제 월급을 주다 보니까 그런 좀 관리사들 측에서는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부산 경마장은 그 조교사가 그 관리사의 그 월급을 주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대박이 보기에도. 왜냐면 조교사가 또 똑똑하고 잘난 놈이야지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봉급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교사가 현찮고 그 능력이 안 되는 놈들이 조교사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관리사들도 배가 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19조 김영관내나 그 30조 울줄리내 뭐 이런 데 있으면은 관리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봉급도 많이 받아서 그 자녀들 교육도 아주 원만할 텐데 이 쓰레기 마방들 그 마방도 아주 거지 같은 마방들은 관리사들도 굶고 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더위에 거기서 말똥 치우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서울 경마장은 이 관리사들도 그 마사회에서 뭐 분급을 주고 이 상당히 좀 복지나 모든 게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제 친한 관리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들 이제 뭐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뭐 250 이렇게 받으면 그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상당히 노가다잖아요. 그 마방 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노가다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상노가다인데 그 험한 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그 마사회에서 어떠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 요즘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훌륭하신 대통령님께서 뭐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많이 풀어주고 상당히 사회 분위기를 많이 좋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 마사회도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은 좀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비정규직 그 관리사분들 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좀 마사에서 좀 많은 좀 노력이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좀 안 됐지만 진심으로 그 명복을 좀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뭐 부산에서 무슨 뭐 기수 무슨 협회 어쩌고 그건 뭔 소리예요 그거? 아주 지저분한 소리들 막 들리고 자빠졌던데. 그게 이제 조성호 기수가 협회를 이제 탈퇴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뻔한 사정까지 알고 있었죠. 근데 협회를 탈퇴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협회에 있을 어떤 이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자신이 탈퇴 명분을 세웠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싸우면 좋은데 그거를 방송까지 이제 표출을 해서 약간 좀 동정몰이식으로 뭐 여론몰이식으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이제 기수협회나 부산의 기수협회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이제 조성문 기수가 자신의 입장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김남성 기수 예상가가 지금 예전에 이제 기수협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성 지금 전문위원에게 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은 좀 인터뷰를 하나 또 찍어라. 근데 이게 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웃긴 거죠. 그러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렇죠. 근데 기수협회에서 그 기수들이 그 상급 타면 뭐 12%씩이나 돈을 떼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 말 잘 타는 기수는 1년에 내는 돈이 많겠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문세영 기수는 많이 상급 가져갔을 때는 1년에 한 1억 정도 됐고요. 예. 뭐 너의 일이라서 뭐 별로 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협회비가 너무 사실 프로테이지가 너무 세요. 말 그거 좀 못하고 줄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 못하고 능력이 안 되는 놈들은 뭐 조금 내고 말 잘 타고 능력이 되는 애들은 많이 내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것도 조금 약간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좀 격조를 나눠 가지고 프로테지가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성곤이 같으면 뭐 1년에 최고의 부산 최고의 능력 덩어리인데 상금을 많이 타서 또 회비도 많이 내니까 자기 딴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팬들 앞에 나서서 뭐 이러해서 탈퇴를 했다 뭐 이걸 또 늘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웃긴 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팬분들이 제가 처음 말씀을 뭐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협회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좀 비싼 것 같아. 너무 비싸네. 비싸도 10%라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그 금액이 엄청나 비싸 보입니다. 근데 우리 팬들은 경마인들은 솔직하게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어떤 놈이 말 타다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든 뒤지든 간에 뭐가 관심이냐면 내가 때려 박은 돈이 졌냐 이겼냐를 관심 갖지. 기수협회 한 거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본인들의 얘기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예상가들은 예상을 잘 맞추는 게 가장 본연의 임무고, 그리고 경마 팬들도 어떻게 항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누가 뭐 기수협회를 때려치든 다시 또 들어가든 그런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런 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뭐 그런 게 좀 게시판에 올라왔었던가 봅니다. 이번 주 경마가 또 중요하고 다음 주도 중요하고 앞으로 돌아올 게 다 중요한데, 기수 애들은 열심히 타서 정말 미친놈을 보는 듯한 말머리로 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한 놈에 독차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 한 주 휴장을 지내고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또 이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님께서 좋은 마필 많이 체포하셨죠? 네. 별대박 공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 부산 경마장에 직접 내려가서 별대박 현장에 있을 겁니다. 선동열 위원님과 함께 부산 경마장에 있어요. 부산 경마장 예시장에 이번 주는 좀 전문인들도 좀 많이 내려오겠네요. 아무래도 뭐 바람 쐬러 가듯 무슨 뭐 여행하러 가듯 뭐 이렇게 부산에 또 서울이 휴장이다 해가지고 또 부산에 또 떼거지로들 몰려가서 여기는 부산 예시장에 어쩌네 짓거리도 되면서 많이들 또 홍보글이 올라올 텐데 별대방은 이번 주에 또 내려갑니다. 왜냐면 뭐 여기 서울이 쉬잖아요. 휴장하는데 뭐 서울 써 있으면 그게 뭐 이상한 거죠. 별대박은 오히려 이럴 때 좀 편안하게 부산을 가는 거죠. 토요일에 이번엔 운전을 안 하고 기차를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가서 부산 예시장에서 선동열 위원님과 함께 때 앞에 폭염 속에서 마필 살피고 모든 상황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대박이 지난주에 적중 배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여기저기 적중이 있었습니다. 뭐 부산은 휴장이었고 선동열 위원님 지난주에 뭐 괜찮으셨죠? 네, 뭐 다적중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승부처에 좀 배당막건들 많이 잡아드렸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더 잘해야죠. 또 이번 주는 또 부산이니까 또 잘하실 겁니다. 먼저 토요 경마 승부 경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부산은 2경주, 6경주, 7경주, 2, 6, 7 그리고 선동열 위원님은 3경주, 4경주, 5경주, 3, 4, 5 토요 경마 부산 승부처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프로스기 텍스트 참고하시고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요 경마 부산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1라운드입니다. 오늘 부산 1라운드는 이게 오늘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들이 6마리, 7마리가 나와 있고 지난번 데뷔전을 가졌던 마필 한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뭐 이번 경주는 충마가 그냥 어지간하면 서 있는 경주 같은데 선동열 위원님 이번 경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혼전입니다. 물론 1, 2, 3 안쪽에 이제 MBC라고 그러죠. 1, 2, 3가 인기를 얻겠습니다만 다른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 경마의 명마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말은 그러니까 34조의 이제 신우철 조계사님이 관리를 하시던 말 이제 블루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경우 기수가 많이 탔던 말이고 제가 그 말을 왜 좋아하냐면 마츠는 430km, 뭐 20km, 30km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얇은 체구의 말이 1등급에서도 활약을 굉장히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마체는 얇습니다만 뛰려는 근성이나 투지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말이고 이제 블루핀의 자마인 5번 재색 명리란 마필 이 말은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 블루핀의 자마치고는 체형 자체가 500kg대 상당히 좀 당당한 체구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북에나 목에나 모두 중장거리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발전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조선범 기수가 예전부터 정말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해왔던 말입니다. 그만큼 마방의 기대치도 있고 조선군 기수가 느끼기에도 분명히 좀 잠재력 기대치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 5번 재색 명리란 마필이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요거 데뷔전서부터 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최대 좀 복병권의 세력으로 지목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부산 1경주는 별대박 1번 곱다. 요거는 20조 최기용인에서 데뷔전부터 선행을 가가지고 한번 해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이게 뭐 상당한 스피드를 또 뽑을 수가 있어요. 인코스고 1000m 거리고
실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송경윤이가 오늘 벙글벙글 얼음 공주까지 오늘 20조 최기용이 마필을 3마리를 얻어타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1번 곱다 그냥 뭐 곱게 선행 가서 한 바퀴 일순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고, 요거는 별대박은 좀 인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선웅열 의원님 말씀하신 5번 재생명리 아주 스탠다드예요. 그 마체가 500kg가 넘는 아주 뭐 거구의 체형, 뭐 어지간하면 요거 상당한 그 입상 예상이 되고, 지금 외곽의 7번 글로버 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복병권의 5번을 말씀을 드렸고, 7번 클로버퀸이란 마필도 요거 거의 인기도 안 잡혀 있을 텐데 이 말 자체도 뛰려온 투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 검사 때 이미 기본 순발력 보였고, 라스트에서도 어느 정도 뚝심 있게 버텨내는 모습이었고, 새벽 훈련 때도 이 31조의 소속조 마필들과 꾸준한 병합, 그리고 31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굉장히 강한 마방이기 때문에 이 클로버퀸이란 마필 자체도 굉장히 날렵하게 생긴, 좀 단거리에서 잘 뛰게 생긴 말이기 때문에 이 말도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네. 이번 1경주 뭐 마커스 압축이 중요한 경주 같습니다. 뭐 1경주는 뭐 어지간하면 이게 저배당 아니면은 또 의외의 뭐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가볍게 적응해야 될 경주 같고, 그 별대방의 선동열 의원님이 그 예시장이 있으니까 부산 예시장이 있어요. 부산 예시장에서 별대박이나 선동열 의원님 그 뭐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그 오시면 됩니다.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이번 1경주 첫 번째 경주 꼭 적중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레드 사이렌도 바깥쪽을 크게 돌고 있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 마지막 직선 들어옵니다. 선수는 2번 스웨그 민경기수 함께합니다. 2위 선발 거리차 여전히 2만 점도, 바깥쪽에서 8번 역전의 기회, 그리고 외곽 6번 레드 사이렌까지 가세합니다. 2번 스웨그의 선도 계속해서 위협받습니다. 바깥쪽 말들 추격이 거셉니다. 8번 역전의 기회와 6번 레드 사이렌 거리차를 두표 끝에 2번 스웨그를 승리로 밀어냅니다. 8번 역전의 기회와 6번 레드 사이렌 두 발의 2파전, 안쪽 8번 역전의 기회냐, 바깥쪽 6번 레드 사이렌이냐, 바깥쪽 6번 레드 사이렌과 8번 역전의 기회 두 발이 6번 레드 사이렌 약속합니다. 전진국에서 첫등 달성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이를 8번 역전의 기회 2번 스웨그. 부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부산에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로 노리는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 나왔는데 오늘 한번 승부가 가능한 경주고, 예시장까지 직접 내려가는데 또 마치 살펴서 한번 또 항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현장 예상을 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죠? 예. 예시장에서 딱 그 말을 딱 살피다가 바로 옆에 가서 이렇게 녹음하면 됩니다. 녹음을 빨리 하고서 또 다시 딱 돌아봐서 그 말타로 나온 그 기수애들 보고 또 지져주면 돼요. 열심히 타라, 빼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그 너한테 돈 때려박은 나를 생각해서 열심히 타라, 뭐 이렇게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안 해주니까 그 애들이 뭐 장난도 치고 얄조도 하고 하는 건데, 이번 주는 얄조하는 놈들은 다 뒤졌죠. 별대박이 쫓아가서 매 경주마다 아주 뭐 지져버립니다. 그거 가가지고 지져버려요. 빨대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번 주 그 별대박 예시장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준메인 승부부터 한번 빨리 녹음하고 또 가서 노리는 놈들 열심히 타도록 아주 지져줄 겁니다. 이번 부산 이경주 우리 선동열 위원님이 또 한 마리 추천해 주신 별대박 참고하겠습니다. 예, 복병권의 마필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배틀레디란 말입니다. 데뷔전 1300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은 분명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이 저는 이 1300 거리에 출전을 했다라는 측면의 오히려 마필의 좀 성향에 맞게 출전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주행검사 때 보면 그런 말을 쓰죠. 말이 이제 게이트를 열리자마자 툭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총알발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총알발주를 했습니다. 주행검사 때. 그렇지만 게이트 이탈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기온배 기수가 잡고 선입권 전개를 펼쳤고, 최외곽을 돌면서 이 직선에서도 일부러 모래를 맞추면서 이 적응력을 좀 쌓았던 그런 마필인데, 물론 이번 경주는 안쪽에 좀 세다라든지 발빠른 마필의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장담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워낙 힘과 뚝심이 좋은 말이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말도 휴장이 되는 잘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11번 배틀레디란 마필은 복병권 마필로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의 오늘 첫 번째 준메인 승부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 3번 행운 스토리, 그 26조 방동석이 애들이
오늘 최은경 등어리로 올려놨습니다. 감량을 1.5를 받았고 26조 애들은 오늘 그 후반부에 골드스카이란 마필과 단 2마리만 출장 예정 중인데 그 한 주 휴장을 갖추고 휴가 갔다 와서 오늘 뭐 토요 경마 딱 2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 행운 스토리란 마필은 그 최은경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면서 좀 더 유리해요. 뭐 여성 기수이지만 스타트가 되는 마필 또 선두권에 설 때 다부진 모습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등어리고 지난번 1200에서 올라올 때 라스트 끝걸음이 13조 3. 그 초반부터 선행을 못 갔어요. 한 4위권 전개하다가 선두권에서 계속 박빙의 레이스를 펼쳤는데 경쟁이 붙으니까 더 잘 뛰더라. 3번 행운 스토리 오늘 늘어난 거리도 상당히 지금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바깥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또 관심 있게 보실 마필이 지금 뭐 6번 승승장군인데 지난번에 완시가 타고 이거 좀 열심히 탔더라면 갖다 꽂았어요. 근데 아예 뭐 질질대고 4코너도 외곽 돌리고서 승부를 안 하고서 3착을 온 말입니다. 이번에 뭐 승부를 한번 터질 수가 있다. 21조 민장기 애들이 하만식이 다시 한번 재타조기승 시켜놨는데 뭐 인기를 모아갈 마필이지만 역시 절대적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1번 배틀레디도 별대박 강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부산 이경조 별대박이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예시장이 있으면 예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놈 대가리부터 가서 찢어줄 겁니다. 열심히 타도록. 그래서 꼭 적중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8월 5일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발주 시각이 6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주간 경마로 치면 거의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에 그 전경주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3경주가 서동열에게는 빠른 최대 승부는 아니죠.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는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휴장기 동안 정말 노렸던 말에 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완벽하게는 좀 빼겠습니다. 뭐 경마에 어떤 이변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마필의 어떤 성향을 이제 마방에서도 알고 기술을 교체를 시켰고, 제가 이번에 주중에 분석하면서부터 정말 한 5시간 넘게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가장 세게 노렸던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마장에서 이번에 휴장기 동안 가장 세게 노렸던 말이 한 2-3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에 출전을 합니다. 지금 뭐 7번 차룡 그리고 6번 스토미 매지 요런 마필들이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겠습니다만 그 최저배당은 죽음 막권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말 타이밍이 됐고 어떤 경주 조건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에 기수까지 교체가 됐다라면 마방의 승부 의지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선동열이 부산에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람은 저희 방송의 시청자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 주셔야죠. 적중이 되든 비적중이 되든 바람의 중심은 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동열이 뭐 시시하게 대끼리 여기 추천하겠습니까? 복병 놓고 때릴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휴장기 동안 가장 좀 자신있게 준비한 마필 이번 3경주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전반부에 부산 경마대 전반부에 제대로 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8월의 첫째 주인데 엄청나게 무더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월요일 이제 일요일 월요일에 태풍 소식이 있어서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날씨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좀 선선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산 경마장이 물론 뭐 경마팬 여러분들께는 뭐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거기가 그 예시장 주변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놀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경마장에서 그런 건 굉장히 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 좋은데 경마하는 데는 좀 시끄럽고 좀 심란합니다. 그런 좀 근데 오히려 날씨가 뭐 비가 온다든지
좀 그럼 좀 약간 좀 그런 것이 좀 조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부산 4경주 역시 뭐 혼전도가 심한 경주 같은데 선웅열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혼전이 좀 높고 불안한 인기마가 팔리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번 바운드 코리아가 인기 1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19조 말이고 이번 바운드 코리아가 아무래도 제가 사전 인기도를 좀 살짝 봤는데 이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던데, 제가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의 이유는 이번 바운드 코리아는 결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직전에 작전이 뭐였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김영관 조계사가 유현명 기수에게 작전은 단 하나다, 무조건 선행이다. 초반부터 유현명 기수가 적극적으로 정말 선행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 중반에 선행을 뺏긴 이후에 힘을 못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단독 선행이 보장이 되어야만 입상이 가능한 말인데, 이번에는 4번 시티 위너 그리고 또 외곽에 좀 오버 해피투어라든지 발빠른 마필들로 인해서 바운드 코리아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쪽에 갇히면 이 말은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바운드 코리아가 인기 1위를 형성을 한다라면 저는 배팅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버 해피투어란 마필이 직전 경주 국산 육군에서 우승을 거뒀을 때 사토시 기수가 라스트에서 잡고 들어올 만큼 걸음의 여유가 굉장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승부전을 맞아서 뭐 조성공 기수의 교체 카드라면 말도 좋습니다. 5번 해피투어는 배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인기 1위 마필 이번 바운드 코리아를 의심하기 때문에 5번을 놓고 복병권의 중배당 한 방으로 정말 찬스가 왔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그 3경주 때 메인 승부를 보시고서 4경주 때 한 번 더 다이렉트로 한 번 더 또 들어가신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선동열 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바운드 코리아가 오늘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좀 안쪽 갇히면 좀 이게 지금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별대박이 이번 경주 한 마리 좀 소개드린다면 9번 신라의 달밤입니다. 승군전에 올라와 있지만 요거는 그 발주 성향이 원래 선행 습성이 있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늦발하고 밑바닥 쓰고 맨 꼴찌에서 그 4코너까지 올라오는데 중반에 가속도 중속이 무지막지하게 나와가지고 그 꼴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코너에서 선행을 강탈했던 마피아. 그리고 직선주로 결승선상에서 우승을 버텼는데 약간 좀 무리했던 감이 상당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뛰는 근성이 무지막지했던 마필입니다. 오히려 이 마필은 또 스타트도 괜찮아요. 그 오늘 경주에서 안쪽에 4번 시티위너가 선행승부 던지겠지만 이번에 9번 신라의 달밤, 이것도 프란시스코 타실바 등어리가 올라가 있고 1조 마방 애들이 뭐 열심히 타준다면 그 외국인 등어리가 오늘 또 용병으로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부산 4경주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뭐 적중이 충분하시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고 부산 예시장에 계십니다. 예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지바다 따라 붙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의 이접전 차량 가운데 따라 붙고 있는 바깥쪽 3번 코팅과 안쪽 1번 제지바다입니다. 손으로 5번 요르프가 잡고 있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의 이접전 차량 가운데 안쪽에는 1번이 다시 공식 앞서면서 2위까지 그러나 4번 한라데브가 안쪽으로 타고들고 3번 코텐도 만만치 않습니다. 5번 요게코는 손듭니다. 1번, 3번, 4번 세 마리의 이접전 차량 가운데 안쪽에 1번과 바깥쪽 3번 두 마리의 이접전이 출합니다. 5번 선두 안쪽 1번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1번, 5번 두 마리 싸움에 바깥쪽 3번 치고나기 시작합니다. 제주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 경마 또 제주 경주가 또 여러 개 경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가 토요일도 8개가 펼쳐지는데 전율의 승부사 제주 달인 별대박은 이번 주 토요 경마 또 제주에서 완전히 한번 불바다 한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월초 경마에서 워낙 강하다는 거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별대박이 제주를 통해서 이번 주도 아주 무지막지한 상황 만들 것입니다. 토요일은 뭐 부산하고 제주가 같이 시행되는데 별대박은 그 부산 경마장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주 경마도 아주 뭐 다적정으로 충분히 많은 경주 정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 자체는 그 토요일은 먼저 별다른 승부 경주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그 토요 경마에서 제주의 승부처는 그 1경주, 3경주,
오경주, 팔경주 오늘 한번 승부가 가능한 그러한 레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제주 오경주는 터지는 경주인데 별대박이 고래 사냥으로 정확히 한번 제대로 상황 난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 1경주부터 8경주까지 단독 방송으로 경주를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1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준메인 승부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 인기꾼이 두 마리가 상당히 좀 팔리겠지만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별대박은 전율의 승부사고 고래 사냥꾼답게 항상 제주 경마도 뭐 저 배당보다는 배당이 나올 거다 확신을 하기 때문에 승부처로 가져가고 있고, 또 관리마가 출장을 한다거나 불안한 인기마가 나왔을 때 그 마피를 자르고 승부를 보는 경우에 승부처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제주 1경주는 제주도에서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강하게 한번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 1경주 800m 경주입니다. 이번에 지금 외곽에 8번 샛별여왕, 그리고 안쪽에 5번 진성여왕, 여왕 두 명의 여왕이, 두 마리의 여왕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8번 샛별여왕은 이마필의 마주가 강경수 마주신데, 오늘 박성광이가 3경주 때도 샛별요정이라고 동일마주 마필을 오늘 두 마리 기승을 합니다. 근데 이마필 자체도 지난번에 우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직전경주 상당히 열심히 탔습니다. 근데 오늘 거리를 많이 좀 늘렸고, 얘도 이번엔 한번 검증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팔리는 인기 자체도 있지만 박성광 기수라면은 최근에 제주 경마장에 가장 핫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별대박은 이마필도 늘어난 거리고 외곽이고 이번에 한 번쯤은 더 검증의 무대가 필요하다. 충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놓고 가는 마필 가지고 그냥 받치는 막건 정도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지금 안쪽에 5번 진성여왕, 마명이 진성여왕, 예전에 신라시대 때 여왕이 세 분이 계셨죠. 선덕여왕, 그리고 진덕여왕, 그리고 진성여왕이라고 있었는데,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은 사촌 형제지간이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진성여왕이라는 여왕은 신라가 망할 때 사촌 아버지, 작은 아버지를 사랑에 빠졌다가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엔 여기저기 도적들이 들쑤시다가 저기 남해 무진주 이런 데선 견원왕이 나오고, 또 위에 강원도 쪽에도 궁예, 또 개성 쪽에서 왕건 해가지고 결국엔 통일 고려로 바뀌게 만든 게 진성여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명이 진성여왕이네요. 진성여왕. 근데 이마필 자체는 원래 데뷔하고서 계속 순위를 끌어올려 왔어요. 이게 계단식으로 끌어올려 와가지고 5번 진성여왕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는데 엄청난 여유가 있었습니다. 구시구종하고 댕댕 끝났지만은 이 진성여왕이 구시구종을 9마신 잡혔던 마필입니다. 어지간하면 8번 샛별여왕보다는 5번 진성여왕이 진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여왕이라도 8번 샛별여왕은 마명이 샛별여왕이고, 5번 진성여왕은 실존 인물의 마명이죠. 예전에 신라시대 때 진성여왕. 5번 진성여왕이라는 마필 자체는 워낙 순발력이 압도적이고, 이번 경기에서 선행승부를 던진다면 한 바퀴 1순위 가능합니다. 8번 샛별여왕과 약간 다툼이 나올지라도 코스가 안쪽이고, 지금 안쪽에 1번 모래비도 스피드가 있지만은 이번에 5번 진성여왕은 단독 선행이 유력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더 세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별대박이 이건 주력막건 정도만 가져가고 싶은 마필. 그러면서 별대박이 지금 8마리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다 때려 넣어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전율의 승부사 제주 달인입니다. 얘네들의 동반 입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점배당 승부를 안 봐요. 별대박이 뭐 점배당 승부 보자고 뭐 첫 번째 경기에 준메인을 잡겠습니까? 오늘 최근까지 노려왔던 마필, 오늘 여기서 싹 다 들어가야 될 마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얄얄하게 이번 제주 1경주 한번 멋지게 그 상황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여왕 시리즈에 무지막지하게 한번 부합할 수 있는 특별한 특출난 멋진 마필 가지고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배당은 별대박이 뭐 중배당 승부를 보는 거니까 뭐 작배당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별대박이 뭐 대끼리 부르자고 승부하겠습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중배당 상황 무지막지하게 한번 상황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2라운드 800m 경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이번 제주 2경주에서는 외곽이 8번 제주 승리가 나와 있어요. 이 마필의 마주가 이창주 마주. 앵커링이란 마필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강수환이가 그 앵커링도 기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수환이 얘는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지금 뭐 최근에 약간 좀 타고는 있는데 얘가 그 뭐 기승력이 그렇게 뭐 뛰어난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당과 함께 연결이 될 때는 좀 열심히 타더라.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인기를 모으고서도 지난번에 우승도 거머졌던 마필이었고 이번에 외곽에 있을지라도 한 번 더 선행이 유력한 경주 8번 제주 승리는 이번엔 그건 빼먹기는 어렵다. 이거 뭐 인정하고도 싶은 마필이면 다만 늘어난 거리일지라도 늘어난 거리 안쪽에 지금 5번 고공행진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툼이 나올 텐데 하지만 8번 제주 승리의 그 기량을 조금 더 별대보다 높게 평가하는 만큼 8번 제주 승리는 이번에 좀 세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1번 러닝 이건 뭐 김용섭인데 7번 러닝이죠. 이건 뭐 김용섭인데 지난번 400m에서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이것도 뭐 선행 가서 우승했지만 이번에 선행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절대 무시는 못한 마필. 김용섭이 다시 태우는 걸 보니까 이번에도 뭐 승부를 보겠다는 패턴인데 이 김용섭이는 그 제주 경마장의 원년 멤버죠. 그 제주 1기생 부산 경마장의 16조 김재섭 조교사의 친동생입니다. 이 김용섭이 용섭이는 51살 그 쉬운 하나고 재섭이는 54살 쉬운 넷입니다. 재섭이하고 이정표하고 전부 다 동갑들이고 이번에 그 7번 러닝 400m에서 선행 가던 마필 오늘 뭐 800m지만은 그 정도 뛴다면 다시 한번 뭐 절대 무시는 어려운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가장 다크호스 복병권의 마필이 1번 가야무패입니다. 뭐 기수가 박성광 기수 아주 뭐 무지막지한 기수예요. 작년에 2승 올해 18승 부산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제주도 와가지고 아주 난리 브루스가 되고 있는 기수 박성광 기수. 일본 가야무패는 초반에만 약간 좀 밀어주면은 라스트 끝걸음은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수 기용을 잘못했다. 권진영이가 물론 입상했던 사례도 있지만은 초반에 밀지를 못하는 덩어리입니다. 걔는 그러다 보니까 취입을 제대로 시기를 놓쳐요. 근데 오늘 박성광입니다. 초반부터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 1번 게이트 코스 2점도 있고 1번 가야무패 이 마필도 열심히 우리가 한번 타줄 마필을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 2경주 8번 제주 승리 강수환이 땡기지만 않는다면 오늘 한 번 더 와있다고 보고 있는 마필 요 놈을 주축으로 막권 공략해서 적중막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장군번거 2번 이대비전 2번 대서부문 4번 결승은 6번 장백상 7번 대기학교까지 11번 한신영 3마리의 접전입니다. 2번 12번 보리달마가 따라붙고 있고 9번 이대비전 거리 접히고 1번 대서부문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지나가는 12번 보리달마 역주가 됩니다. 11번 한신영 12번 보리달마 2마리상 11번 10번 2마리의 막힌 접전이고 바깥쪽으로 8번 장군번 안쪽 4번 3장 평적 따르기 시작하고 외곽 5번 절대자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11번 한신영가 선수입니다. 12번 보리달마 2로 안쪽으로 4번 3장 평적이 막힌 접전이 붙고 5번이 따라붙으면 제주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장에서 별대박의 조용한 승부 경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주가 다르면 술도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 인기마 자체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기권 세력들도 뭐 워낙 기복마들도 있지만은 지금 외곽 쪽에 몰려있는 애들이 좀 인기를 많이 모아갈 경주입니다. 안쪽엔 기복마들. 근데 오늘 별대박이 타이틀 승부처 조용한 승부 경주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또 노리어 오던 마필 가지고 승부를 보는데 뭐 최소 배당 30배를 보고 있습니다. 별대박은 이번 경주가 아주 무지막지한 그 배당의 그 행운을 만난 경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토요 경마 별대박이 제주 달인답게 뭐 다적중도 중요하지만 환수율도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자 하는 하루입니다. 이번 제주 3경주 조용한 승부처 꼭 서둘러서 미리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곽 쪽에 10번 한라 왕우 데뷔하고 2전 동안 선행가수 2번 모두 다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마필의 선행을 무조건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뭐 기수 사이즈가 있으니까 밀고 나가면 선행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지금 안쪽에 8번 히트가 스타트가 더 빨라요. 이마필 자체가 스피드는 가장 빠른 말입니다. 14주 공백기가 있지만 순발력 뽑을 수 있다. 권동석이도 할 줄 아는 게 선행밖에 답이 없습니다. 얘도 뭐 가지고 있는 기승술이 그냥 앞에 섰을 때 그냥 뛸 수 있는 등어리고 이 권동석이 그 제주경마장 5기생이죠. 그 제주경마장 5기생들 중에 가장 특출난 능력 기수는 전현준인데 전현준이는 지금 군대 가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나윤나서부터 김주희 아주 징그럽게 말 못하는 애들이 있고 뭐 잘린 놈들도 많아요. 예전에 얄주하다 잘린 애들 황태선이 강성 뭐 김영수 등등등 해가지고 이 제주 5기생들이 아주 그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해. 가장 대표적인 등어리인 전현준 기수인데 능력 등어리인 지금 군대 가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제주 5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이 권동석인데 얘도 할 줄 아는 건 앞에 서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선행 갔을 때 더 뛸 수 있는 놈이고 네임밸류는 뭐 상당히 좀 약하지만 그 뭐 지 자신이 그걸 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8번 히트도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얘가 먼저 기습을 갔을 때는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동반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0번 한라왕후 선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단점 이번에 게이트도 외곽이라는 점 그 굳이 8번 히트가 선행 못 가도 안쪽에 3번 신의 보물도 스피드가 있어요. 얘도 기습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 한라왕후 많은 인기 모으겠지만 이런 애들 자체 너무 주눅 들고서 그 막건 공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대박이 노림수의 마필 가지고 우리가 30배당 승부 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2번 작은 새라는 마필이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악기발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꾸시예요. 최근 2번 모두 다 뭐 한 번은 꼴찌하고 지난번은 또 질질거리다 늦게 타다가 그냥 순위권만 진입했는데 전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작은 새란 마필은 그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또 별대박도 좀 듣고 있는데 이번 작은 새 냄새가 나는 마필입니다. 뭐 이런 마필들 뭐 나와 있고 그 별대박 오늘 노림수의 경주 이번 제주 3경주는 인기마들에게 절대적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별대박을 믿고 오시면은 별대박이 노리는 관리만 놓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최소 30배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배당 선호하시고 뭐 빨갱이 뭐 이번에 뭐 한 5배 뭐 6배 이런 거 좋아하시면 별대박 거를 들으시면 안 되고 별대박 함께 하시면 뭐 3, 40배 뭐 100배 이런 배당에 한번 선호하신다면 함께 꼭 적응해 주셔야 됩니다. 별대박이 무지막지한 환수율로 한번 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주 4라운드는 그 800m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기복마들 간의 경주가 될 수가 있는 경주인데 우선 이번 경주에서 지금 안 가고 있는 놈은 최근에 눌러놓고 있는 놈은 8번 청마시대예요. 지난번에도 꼴찌를 유발했는데 승부기 피었습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말머리로 그 이전 경주도 준대길 팔려고 안 갔고 오늘 기술을 안덕수를 들여다 태웠습니다. 제주경마장 꼴찌를 한 놈이 대가리를 까는 겁니다. 뺄 때 아주 무지막지하게 빼버리니까 꼴찌를 하는 것이고
이미 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기수가 그냥 뭐 현찮게 타다가 한 3위권 들어오다가 끌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변 모두들이 다 개 망가지기 때문에 빼기로 한 놈들은 작정하고 뺍니다. 그냥 꼴찌가 가장 안전빵이죠. 제주도 놈들의 특성인데 8번 청마시대도 최근에 뭐 그 지랄로 안 갔다고 별대부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의심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얄주가 심한 놈들이고 8번 청마시대 오늘 뭐 제주경마장에 지난주까지 리딩 자키 상당히 그 기량을 뽑았던 안덕수가 기승을 합니다. 감량도 1.5를 받았고 8번 청마시대는 오늘 상당히 한번 사고칠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안쪽에 3번 미래명장 그 선행을 못 가고도 입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코스도 안쪽이고 김용섭이 역시 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마필이죠. 지금 안쪽에 2번 앵커링 이창주 마주 마필을 그 제주 승리라고 그 전반에 이기용주 때 8번 그걸 강수환이 기승을 했었는데 그 마필도 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제주 사경주 때 또 2번 앵커링 요거도 그 마필 자체 뭐 연대가 걸렸죠. 동일마주 마필을 그 강수환이가 또 다시 재기승 오늘 하는 겁니다. 이번 인코스고 또 이창주 마주께서 또 이번 경주에도 1번 용현왕하고 2마리 같이 꺼내놓으셨는데 오늘 많은 마필 꺼내놓고 그 강수환이가 무려 2마리째 기승하는 마필 2번 앵커링 초반에 좀 서둘러 주면은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원래 빠르다면 4번 대왕 황제가 빠를 텐데 그 정도의 스타트까지 나올 수가 있는 마필이 2번 앵커링입니다. 인코스고 선행 못 가도 되고 이번에 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이번 제주 4경주는 8번 청마시대 이거 뭐 덜 팔리겠지만 많이들 보셔야 됩니다. 별대번 최소한 3복승도 한 축이다 말씀드리고 현장서 정확하게 또 적중마건 연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섰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를 먼저 앞서면서 직선으로 준비해 나섰습니다. 바깥쪽 4번 김현수 요격과 아승마스 3번 올라당구 두 마리만 앞서 있습니다. 3, 4마 신대국 3위권에 7번 홍콩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서쪽권 정말 3번의 첫번을 속에서 아승 플랜 3번 올라당구 뒤에 맞서는 4번 유격과 바깥쪽 7번 해본복이 올라섭니다.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7번 해본복 이번 경주 가장 관심마스입니다. 바깥쪽 7번 해본복이 동반 선두 아승 3번 올라당구 2위권 밀렸고 뒤에는 4번 유격과 9번 7번 3번 4번 제주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장에서 별대박의 고래 사냥 승부로 누리고 있습니다. 1000m 경주입니다. 오늘 별대박이 오늘 여기서는 뭐 이미 우리가 한 뭐 8, 90배 뭐 삼복성은 한 200배 그리고 삼쌍은 한 뭐 1000배 가까이 우리가 뭐 쑤시고 가는 경주입니다. 뭐 지저분하게 무슨 뭐 대끼리 뭐 돌리고 뭐 오복조에 뭐 사복조에 무슨 뭐 대도 않는 뭐 문어발 다리 뭐 10근육 12근육 뭐 이런 거는 별대박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현장캐는 뭐 완전히 뭐 맞지도 않은 삼쌍승 뭐 순서도 안 맞는 거 가지고 뭐 뭔 상황이 났네 뭐 경마장이 은퇴됐네 이런 그런 뭐 아주 지저분한 짓거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대박은 그런 거에 그 가오가 안 맞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3방 이상 막권 추천한 적도 없었고 별대박은 복조로 3복조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대한민국이 다 알고 계시고 별대박은 전율의 승부사입니다. 고래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래 잡으시려면은 작살로 잡아야지 우리가 무슨 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대박이 오늘 제주 5경주 고래 사냥 승부처 이번에 출전두 수도 12마리 게이트가 풀게이트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고배당으로 정말로 한번 멋지게 이번에 한번 고배당 제대로 한탕 받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경주입니다. 나와 있는 애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기복마들입니다. 인기만 빨강 모았다가 보이지도 않을 놈들이 대부분이고 아예 숨은 듯 아예 뭐 나는 출장도 안 한 듯하고 얌전히 있다가 내 빼가지고 배당 쑤셔 먹을 놈들이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별대박이 뭐 관심 있게 보는 마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안쪽에는 1번 누리세상입니다. 지금 착순에 2번에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애들 이번에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한백용장도 만났고
일본 누리세상은 최근에 그냥 외곽 전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라스트로에서 올라왔지만 뒷심은 보이다가 경주가 끝난 겁니다. 오늘 감량도 약간 받았고 인코스입니다. 뭐 빠른 마필이 외곽 쪽에 있다 해봤자 뭐 10번 번개왕자 정도인데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4코너까지 뭉치다가 안쪽이 열렸을 때 서둘러만 준다면 원유일이가 오늘 이것도 상당히 입상의 가능성이 높은 경주고 1번 누리세상 연마필 첫 번째 관심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3번 원동파워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추임력이 막강한 말입니다. 계속 맨바닥 밑바닥 늦바라고 꼴찌하고 질질대고 있지만 마방애들이 무던히도 아껴놓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 뒷탄력을 상당히 감춰놓고 있는 마필. 물론 뭐 마방애들이 이번에 강축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를 하고자 돈질을 할 거다라고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수가 안득수로 다시 바뀌었고 감량도 있고 이 마필의 마주가 김영구 마주시죠. 지금 이번에 또 마필을 또 2마리 소속조를 달리하면서 9번 한백용장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3번 원동파워 별대박 이건 좀 쫓아다니는 마필인데 이번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외곽 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10번 번개왕자, 지난번에 준대길 팔리고 눌러 자빠졌던 마필이 한영민이가 그 작년에 상당히 좀 말을 좀 탔는데 올해는 완전히 그 개차반이에요. 지금 한영민이 얘가 12주 이태용 조교사에게 작년에 많은 걸 해줬는데 올해는 한영민이가 지금 뭐 다성순위에서도 많이 밀리고 단 30승을 거두고 있으면 작년에 그 결혼한 이후로 올해 의외로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영민이가 좀 덜 나가고 있습니다. 10번 번개왕자, 요거는 일단은 뭐 스피드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습 가고자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선행 가고자 한다면. 스타트는 객관적인 시각은 가장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움직임이 달라질 마필, 그 별대박의 A급 고래 백판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별대박 제주 5경주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진짜 고배당 한번 승부를 또 봐서 우리가 막권 수 없이 한번 짜릿한 전율을 만들 겁니다. 별대박은 배당이 터졌을 때 지나고 나서 맞았을까? 정말 맞추거든요. 놓치지 마셔야 되면 이번 제주 5경주 별대박 고래사냥 승부처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 6라운드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7번 티로스가 나와 있는데 감량을 3kg 받았어요. 그 이 마필의 마주가 김용재 마주, 오늘 신의 보물이란 마필을 안덕수가 전반에 3경주 때 그 신의 보물 3번 마필 기승해봤는데 그 약간 편성이 좀 빡셉니다. 근데 오늘 이거 7번 티로스는 편성이 좀 적합하고 이번 경주 한 번 더 연투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 평가하고 있으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고 특히 선행을 못 가고도 계속해서 2착을 버티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절대적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외곽 쪽에 12번 흥룡감은 그 권진영이 지난번에 휴양 거치고 나온 마필인데 무지막지한 추임력으로 2착을 했어요. 오늘 라스트가 엄청났던 마필. 오늘 거리가 900m, 외곽이 모래돌 또 덜 맞고 이번에 이것도 한번 연투 가성 좀 보고 싶은 마필이고, 지금 안쪽에 악기바리가 2번 문무태왕입니다. 문무태왕 요거는 그러고 보니까 한성택 마주시네요. 그 오늘 1경주 때였나? 그 진성여왕 있죠. 그 별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진성여왕, 그 신라의 그 3명의 여왕 중에 마지막 여왕 진성여왕. 진성여왕의 마주가 이 한성택 씨입니다. 이거는 또 문무태왕이네. 문무태왕 그 신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무태왕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삼국시대 때 그 김춘추 있죠. 김춘추가 그 무열태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탤런트 최수종 씨가 찍은 그 태종 무열왕 그 영화의 그 드라마 그 무열왕, 그러니까 무열태왕이 김춘추고 그 김춘추의 아들이 문무태왕입니다. 문무태왕 뭐 다들 아실 텐데, 문무태왕은 그 신라에서 그 대신라를 그 건설한 그 왕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라를 건설한 왕, 삼국을 통일한 왕이죠. 실제 따지면 김춘추가 아니고 그 아들이 통일을 했잖아요.
나당 전쟁 해가지고 당나라 놈들하고 7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당나라 놈들 다 내쫓은 왕이 이 문무태왕, 이 문무태왕이라는 그 마명을 쓰고 계시는, 무슨 뭐 역사 시간도 아닌데 별대박이 재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무태왕 한성택 마주께서 오늘 진성여왕 그리고 문무태왕 그 두 마리 꺼내놓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마필, 이번 문무태왕이란 마필 자체는 요거는 원래 예전 성향이라면 순발력이 상당히 좋던 마필이에요. 선행습성이 강해요. 이번 경주가 원래 바깥쪽에 지금 11번 소록바람드 스피드가 있지만, 이번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4번 장백행진 이런 것도 순발력 있지만, 지금 코스 이점이나 스타트가 가장 빠르다고 볼 때는 2번 문무태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코스고 김준호 기수가 지난주까지 44승, 지금 1승 차이로 역전을 해버렸어요. 안덕수에게 계속 다승 2위로 따라오다가 지난주에 안덕수를 제끼고 1승 차이로 지금 제주경마장의 기수부문 대갈입니다. 대갈박 다승왕. 이번 주에도 그걸 또 유지를 하고자 열심히 탈 텐데, 이렇게 선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필, 망설일 여지가 없죠. 이번 문무태왕, 이 마필은 오늘 선행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제주 6경주 7번 티로스, 12번 흥룡가문, 2번 문무태왕 3마리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또 정확하게 적중마권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주 7라운드는 지금 3번 파도의 자유, 지난번에도 이게 입상을 못했지만 서둘지를 않았던 마필, 하지만 들어왔더라면 배당 터칠 뻔했던 마필. 이제는 더 이상 걸음이 뽀록 났는데 테러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애들이 1번 러브홀릭하고 같이 나왔는데 두 놈이 이게 한집 승부도 가능해요. 원래 순발력은 지금 6번 독재자가 가장 빠르지만은 6번 독재자가 선행을 주도했을 때 버틴다면은 이번에 그냥 이번 경주 자체가 136 세 마리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경주인데, 하지만 6번 독재자가 바깥쪽이라서 오히려 안쪽에서 3번 파도의 자유가 혹은 1번 러브홀릭이 기습을 나선다면은 한 집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3번 파도의 자유, 1번 러브홀릭 그 두 마리가 한 집으로 끝난다면 상당히 좀 좋은 건데, 배당도 약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마리 뛰는데 마방에서 2놈 꺼내놨고, 3번 파도의 자유, 지난번에 예고편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는 놓고 한번 막권 공략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다른 애들 칠지도나 힘나래 이런 것들 그다지 능력마들은 아닌데, 이번 제주 7경기는 3번 파도의 자유,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그래도 현장에서 압축된 막건으로 또 삼복승도 단통으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8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장에서 별대박의 제주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전율의 승부사 제주 달인 별대박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장 토요 경마도 월초 경마입니다. 월초 경마의 달인이에요. 별대박이 제주 월초의 달인. 별대박은 월초에서 무지막지한 고배당을 잡아갖고 엄청난 줄 상황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제주 8경주 출전수 7마리인데 왜 메인을 보겠냐. 깜빡이 택끼리는 쳐다보지 않고 갑니다. 지저분한 착배당에 수시자고 별대박이 메인 승부 잡겠습니까? 7마리 뛰는 경주가 깜빡이가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50배도 터지고 80배도 터지고 그래요. 7마리 뛰는데, 우리가 이번 제주 8경주 오늘 여기서는 제대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막권수도 필이고 딱딱 두 방인데 한 방 쑤시고 한 방 받치면서 삼복승 연결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제주 메인 승부처 수천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 이번 제주 8경주 1700m 경주 선행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번 견인불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경주죠. 선행 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 요거에 따라서 이번 경주도 그 외곽에 있는 7번 구슬비가 와서 대길로 끝나냐 못 끝나냐 그런 구도인데, 그래서 뭐 2번이 선행 가고 7번 구슬비가 따라오고 뭐 3번 진치가 같이 덮어져 가지고 뭐 2, 3, 7 요 세 마리 팔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동반 이상은 별대박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쓰레기 배당이고, 우리가 놓고 갈래도 그 쓰레기 같은 기둥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얄조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기수들도 전부 다 중견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담합된 경주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가고 나 안 가고. 제주 경마장은 우리가 고지고대로 순수하게 접근했다가 바로 신세 조질수가 있는 게 제주 경마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얄조가 심한 곳이고 아주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필요 있다. 그 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5번 소원천하 그 흑폭풍의 마주예요. 김준호 기수가 5경주 때도 흑폭풍에 기승했었는데 그 강정덕 마주 다시 한번 재기승합니다. 밑바닥 쓸고 올라오는 마필이지만 추입력을 많이 감추고 있는 마필. 오늘 이번에 추입 가능성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고, 1번 머슬킨 결정력 부족 보여왔지만 오늘은 7.5의 감량 인코스 상대가 강해도 오늘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방애들도 4번 마리아하고 2마리 같이 건너는데 1번 머슬킨도 주목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별대박 이번 제주 8경주 별대박이 메인 승부점입니다. 인기마에 이번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별대박 제주 닭인답게 정말 멋지고 어메이징한 결과물 막을 수 없이 3마리 가지고 쇼부 보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별대박 함께 하셔서 바다 불바다 만들어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11번 데우지 코즈가 직선으로 접어드는 시점 선두, 하지만 2위권 2번 바로네스와 9번 안토니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거리차 좁혀집니다. 거리차 3마시타 이내까지 좁혀옵니다. 가장 우회공에서 8번 소나터스 투입을 시작합니다. 선두는 11번 데우지 코즈만, 하지만 2위권 2번 바로네스와 9번 안토니까지 선두 11번 데우지 코즈의 기세가 직선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거리차 2마신차까지 벌려놓는 조성권 기수와 데우지 코즈 선두가 유력합니다. 2위는 2번 바로네스, 그리고 가장 우회공에서 8번 소나터업이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1번 데우지 코즈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2번 바로네스, 8번 소나터업 순으로 부산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손흥렬 전문위원님의 부산에서 오늘 그 정면 돌파 승부 경주 가져가고 계십니다. 뭐 완전 그 따당으로 그냥 그 따따블로 한번 엎고 또 엎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또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 어떤 맥락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모두가 인기만의 접전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휴장기 이후에 대길이 뭐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5번 당대알파와 6번 BK보스가 강력한 최저배당입니다. 물론 두마피를 뭐 자르고 승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5번, 6번의 최저배당을 깰 복병 준비를 잘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보겠는데, 제가 이제 중심마를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막건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방송이 그렇게 숨기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말은 9번 광야의 질주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김현중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그 안쪽 게이트에서 이마필도 좀 선행의 어떤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끌고 나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안쪽에 갇히면서 김현중 기수가 말과 제어 속에서 제대로 된 경주를 정말 하나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스트까지 끈기 있게 버텨냈던 걸음인데, 제가 직전 경주를 보면서 좀 속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기수만 바뀌어라. 그리고 외곽 게이트만 만나라. 이번에 기수 바뀌었죠. 외곽 게이트입니다. 휴장기 내내 준비를 또 잘한 말이기 때문에, 물론 안쪽 게이트에 좀 최근에 기세가 센 말들도 있습니다만, 휴장기이기 때문에, 이후의 경주기 때문에 이건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어떤 노림수가 통한다라면 9번 광야질주의 배당권 입상까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남들과 다르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9번 광야질주입니다. 오늘 손흥렬 전문위원님의 오늘 정면 돌파 승부죠. 9번 광야의 질주. 이거 들으면 한구라 되겠는데요. 그렇죠. 한구라죠. 들으면. 이번 경기 5번 당대알파, 6번 BK보스가 무지막지한 인기가 상되는 경주라서,
그 별대박이 이번에 한 마리 소개드리는 마필은 7번 쾌속바람입니다. 이거는 원래 혼합 3군에서 뛰던 말인데 강급이 돼가지고 오늘 내려와서 동생들하고 뛰고 있는 마필입니다. 28조 하무선이도 할 줄 아는 건 배당 해먹고 마방을 꾸려가는 그런 마방이고,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지만 더 이상 능력이 안 나온다고 믿었을 거예요, 마방 애들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몇 차례 꼴찌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강급된 경주에서 한번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마필 자체도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는 마필은 아닙니다. 치고 나온다면 선에까지는 어려워도 한 3, 4위권 전개 가능하고, 오늘 이 마필은 그래도 그동안 강금에서 많이 뛰던 마필인데 오늘 덜 팔리겠지만 7번 쾌속바람 고배당으로 관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처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9마리가 뛰고 있는 경주인데 충마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충마라고 볼 수 없는 마필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5번, 6번이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는데 사실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9번 소리쳐만 빼고는 안 될 말이 없습니다. 굳이 깜빡이에 돈 넣을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기마와 복병마필 간의 전력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판에서 5, 6, 100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복병을 추천을 드리면 이 3번 배다리 고수란 마필인데 오픈 더 스카이와 1마 신차의 접전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3정 어게인 테이크 포밀즈 킹 사이먼 인기 1, 2, 3가 그대로 입상했던 그런 경주 굉장히 강자 편성이었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좀 추입과는 뚝심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흐름이 좀 빠르다 보니까 얘가 추입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번 경주는 백두봉 정도가 선행입니다. 그러면 백두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흐름이 느리게 펼쳐진다라면 단촐한 편성 3번 배다리 고수도 종반 한 발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는 복병입니다. 예, 3번 배다리 고수. 이번 부산 6경주는 5번 커라지오 무시할 마필은 아닙니다만 별대박도 이 마필을 충마로는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승했지만 쥐어짰지만 인기를 보고 상대들에 비해서 우승을 가까스로 했던 마필이었고, 오늘 경주에서는 부중까지 2kg를 더 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별대박 이번 경주에서 좀 단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외곽의 8번 파이스트입니다. 커라지오하고 같이 뛰었지만 라스트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탄력은 더 남겼던 마필이 8번 파이스티. 오늘은 기수가 좀 더 노련미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경윤이가 올라가 있고 10조 김남중인의 주전등어리 성경윤이, 그리고 원래는 이 마필이 좀 대꾸복구 패턴으로 승부가 되는 말인데 지난번에 승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오늘 경주는 승부가 가능한 전력입니다. 8번 파이스티는 특히 상노가다 쪽을 병행하면서 완전히 조교발도 좀 올려놨고, 여기 테릭건설 마주 부산 경마장의 상금 부문에 랭킹 3번째입니다. 아주 법인 마주지만 한 해 통산 상금 부문에서 수백 명의 마주들 중에 랭킹 3위권 테릭건설 8번 파이스티, 이건 별대박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6경주도 1400m 경주 현장 예시장에서 정확히 살펴서 적중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토요 경마 부산에서 가장 배팅강 돌려가는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노리고 있습니다. 전율의 승부사 고래 사냥꾼 대한민국 업계 탑메이저 0.1% 별대박입니다. 직구석이나 지점 시각을 경멸하는 현장 전문가고, 별대박 이번 주는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부산 예시장을 사수를 하고 또 현장에서 메인 승부처 미친 상황 분명히 한번
또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아주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경주가 이번 부산 7경주인데 경주 거리도 아주 별대박이 좋아하는 거리이고 편성도 우리가 중배당이 다 때려박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출전돼서 11마리 나오는 경주지만 이미 배당의 메리트, 기본 베이스 배당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될 경주고 별대박의 안압짜리 관리마필 놓고 우리 한번 승부를 봐야 돼요. 별대박은 예시장을 사수하기 때문에 예시장에서 부산 경마장 예시장에서 마치 살펴서 한번 정확하게 적중 상황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경주입니다. 그 11마리의 마필이 출장하는 경주인데 지금 여기서는 좀 나오고 있는 애들 중에 3번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4번 펄린 이런 애들 좀 인기를 모을 수가 있는 구도고 그 외곽에 있는 8번 새벽바다 혹은 10번 보너스 이런 마필도 좀 인기권 예상이 됩니다. 근데 3번 카우보이 캡틴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그 홀랜드가 탔을 때 맨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너무 초반이 늦다 보니까 늦게 올라왔지만 결정력에서 부족함을 보였어요. 인기권이지만 들어와야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그 취입 시기가 가장 주목이 되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번에 역시 다시 1200에 나왔다는 정도 페이스가 빠를 때는 꼴찌에서 또 취입하는 시기가 가장 이건 관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는 모을지라도 충마권은 아니다. 지금 4번 펄린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인데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안쪽에 1번 BKPD 상당히 빠른 마필이고 외곽에 6번 비스토우드나 스타트를 갖춘 마필은 11번 담양 환호 이런 마필들 인해서 4번 펄린도 휴양마고 또 선행이 순조롭게 못하다면은 인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8번 새벽바다라는 마필은 괜찮아요. 최근에 걸음이 터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선입주행하다 마지막에 외곽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끝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때 걸음을 남겼던 마필인데 오늘 승군전이지만 감량을 3kg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8번 새벽바다 매우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10번 보너스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아주 멋진 그 기승술 그리고 우승을 하면서도 걸음의 여유 19점 하방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또 미래까지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매우 좀 주목하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별대박이 노리는 특징 있는 마필은 한 마리가 따로 서 있어요. 별대박이 예시장에서 직접 또 마체를 살필 겁니다. 부산 예시장이라고 별대박 말씀드리고 단 한 번이라도 직구석인 거 보셨습니까? 별대박은 그 구라를 치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팬 여러분들께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사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또 별대박이 내려갈 때마다 항상 아주 완전히 로또를 만들어내고 올라오곤 하는데 이번 주 부산 메인 승부처 부산 7경주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함께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8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가고 있습니다. 9시에 발주가 돼요. 9시에 되죠? 예. 이거 끝나면은 9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차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산 경마장은 벌판이라서 차 나올 때도 엄청 시간 많이 걸려요. 예. 거기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간단하게 김치찌개라도 하나 먹으면 한 10시 반 되죠. 10시 반이죠. 잠자러 숙소 들어가면 한 11시 될 테고. 그렇죠. 근데 일요일 날 경주도가 15개죠. 예. 텍스트 쓰려면 또 완전 지옥이죠. 빠지는 거죠.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 그럼 일요일에 나가려면은 진짜 꼬박 밤을 새워요. 잘 자야 2시간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경마 예상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편안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간 경마는 정말 아주 힘든 노동에 불과합니다. 부산 8경주. 마지막 경주 선동열전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번 끝판에오로와 10번 판타스틱 조이가 강력한 최저배당이죠. 워낙 보여준 게 좀 많은 두 마필이 강력한 최저배당인데 문제는 두 마필 모두 각질이 지금 겹친다는 얘기죠. 이번 끝판에오로는 이미 4월달 경주에서 모래를 맞고 꼴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선두 외측에 모래 한 톨도 안 맞고 뛰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거둔 말. 그러니까 10번 판타스틱 조이도 최근 2차례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판타스틱 조이. 그렇기 때문에 2번, 10번이 줄서기로 과연 끝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저는 이제 그 대끼리보다는 좀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건 외곽의 8번 골드스카이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종합치 백판일 겁니다. 직전 착차도 동반추전하는 판타지조이에게 7마차로 졌고 이번에 승문전 2차으로 승문전을 치르기 때문에 거의 종합치 백판인데 말 상태는 직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도일 단장에서 조인권의 52kg 감량, 여기에 어떤 전개상의 이점까지 4번 미라클 볼트까지 이거 선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8번 따라가는 골드스카이에게도 라스트 종반에 어떤 기회가 온다라면 마지막 경주도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마지막 경주가 진짜 터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게 배당 나오는 경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앞에는 7번 윙고맨입니다. 얘가 그동안의 그 훈련 내용을 볼 때 최근에 뛰면서 나오면서 그 훈련 패턴이 상당히 갈수록 빡세졌는데, 특히 이번 출장을 앞두고 훈련 내용은 완전히 그 상노가다예요. 거의 완전히 이건 해병대 조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실미도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강한 습보를 돌려놓고 조교 승인이 수용 조교를 병행하면서 미친 조교. 지금 이 편성에서 조교빨이 가장 월등한 말이 이거 7번 윙고맨입니다. 오늘 되던 안 되던 한번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석이 되어 있는데, 구주 양기선인에서 이성재가 기승을 했습니다. 김동영이가 기승하고 지난번 꼴찌에서 올라와서 사착했고, 이성재는 오히려 취입해서 배당의 매트를 갖춘 기수고, 7번 윙고맨 오늘 이건 별대박 좀 세게 관심 있게 말씀드리기, 최소한 그 별대박을 믿으시고 삼복승도 한번 노리셔야 됩니다. 이거 7번 윙고맨은 완전히 상노가다 조교다. 한번 마방 애들이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한번 조지겠다는 패턴으로 읽고 있는 마편입니다. 지금 외곽의 10번 판타스조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판타지조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끝판에어로는 안쪽에 갇히면 무너지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오죠. 여기에 9번 얼음공주도 선행마 절대 뒤처지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판타스틱 조이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은 경기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추진 과정에서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직전의 경주 여력이라면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인기마, 현재까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0번 판타스틱 조이도 보여준 건 선행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안쪽에 5번 중앙여제나 4번 미라클 볼트, 2번 끝판에어로 엄청나게 빠른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터질 수가 있어요. 배당의 멜트가 있는 경주고, 너무 인기마들 위축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 마무리 경주 선능열 위원이가 별대박에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짜릿하게 적중하시고서 웃고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요 경마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별대박이 말씀드렸지만 별대박이 지금 여기가 서울이에요. 과천경마장 근처인데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은 오늘 방송을 마치고 부산 내려가시죠? 예. 네, 별대박은 내일 금요일 예상 하고서 토요일에 오전에 기차 타고 내려갈 겁니다. 가서 부산 경마장에 선동열 위원님과 함께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고 폭염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예시장을 사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명절 휴장 턱밑 경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배당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문자 신청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부산에 있는 별대박이나 선동열 위원님께 많은 상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도 다짐한 말씀 해주시죠. 네, 또 부산 경마가 토요 경마 좀 8개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5개로 잡았는데 근데 다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5개 희망사항이 성공한다면 정말 한구라가 되겠죠. 어떤 목표는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부산에서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결과로 좀 제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 모두께서 이 방송 보시고서 승부처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 승부처 놓치지 마시고 이왕이면 집구석이나 지점 시각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부산 예시장에 나와 있는 그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이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주 넓은 또 상황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에 채용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 토요 경마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